여러분 안녕하세요. 역전의 용사. 난 괜찮은데. 장난감 하시죠. 안돼. 뭐 이거 할까? 호권. 그다음에 뭐 이게 뭐 이런 거 뭐 있어. 뭐 아니야 이게. 뭐 하다가 이래. 왜 제가 그럼 이 얘기를 하느냐? 오늘 우리 전쟁의 배경이 중국입니다. 동양의 고전하면 어쩔 수 없이 중국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중국의 전쟁, 그 중에서도 한무제 흉노정벌, 요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좀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조금 틀릴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 제 말씀을 듣고 한번 평가를 해주시고 여러분들 생각이 어떤지 이것도 좀 댓글 남겨주세요. 제가 봤을 때 중국은 역사상 외부로부터 침입이 있죠. 외부로부터 침입에 단 한 번도 제대로 대응해 본 적이 없었어요. 대부분 졌어요. 침공하는 외부 세력에 대해서 제대로 대응을 별로 못했어요. 아편 전쟁도 마찬가지였죠. 더 쉽게 말하면 외국 군대와 싸워서 별로 이겨본 적이 없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중국의 중국 고전에서 엄청난 활약을 하는 영웅들 대부분 뭡니까? 내전이에요. 삼국지, 초한지, 수호지, 열국지 등등등등등 보면 중원을 차지하기 위한 그런 거였다고 보는데, 일단 얘네들이 오랑캐라고 얘기하는 족속들하고 전면적인 전쟁이 붙었을 때 단 한 번도 승리한 예가 없는 것 같은데, 그 예외가 이 한무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봤어요. 이 사람 평가가 좀 엇갈리더라고요. 이게 평가가 엇갈려요. 근데 16세에 즉위한 사람이에요. 이게 BC 141년에 한나라 경제의 11번째 아들이에요. 11번째 아들이고 그것도 적통이 아니죠. 후궁소생이에요. 그러니까 서열에서 한참 밀죠. 근데 엄마가 이게 확 돌아가는 사람이다. 엄마의 뛰어난 기지로 옥좌를 차지했다고 하는데 22살부터 수완을 보이기 시작했대요. 그래서 화폐개혁 해가지고 좀 지하 경제를 양제로 끌어내고 염철 전매저대라고 있죠. 소금하고 철, 그 다음에 술 같은 거를 전매한다. 그래서 국가 재정을 튼튼히 했는데 이게 이후에도 중국 왕조의 국가 재정의 근간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중국 역사에 있는 여러 가지 황제 중에서 비교적 사랑을 받는 사람이었지만 호불호도 많이 갈린다. 왜 호불호가 많이 갈리냐는 제 기준에 있어서 이제 말씀드릴 텐데 그건 조금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자, 그러면 흉노에 대해서도 좀 알아봐야 될까요? 그렇죠. 이게 한마디로 북방민족이에요. 여러분 그거 아시죠? 중국 애들은 자기네를 뭐라고 해요? 중국이잖아, 중국. 이 중국이라는 게 세상의 중심 아니야. 그리고 자기네가 사는 데를 뭐라 그랬어요? 중원. 이렇게 했죠. 중원. 여러분 무협지 보면 나오잖아. 내가 중원에 진출해야 된다 막 이러잖아. 중원인데 중원을 중심으로 해서 얘네가 동서남북으로 해서 네 가지 오랑캐가 있죠. 서융, 동이, 남만, 북적. 동이는 어디예요? 우리도 오랑캐였대, 이 새끼들이. 나 진짜. 그래. 얘네가 먼저 문명이 앞서서 우리한테 뭐 유학도 전해주고 한자도 전해주고 했던 건 내가 인정하는데, 지네가 아니면 다 오랑캐? 오랑캐란 건 뭐야, 한마디로? 오랑캐라는 거. 문명이 없는, 미개한 새끼들 아니야. 오랑캐라는 게 사실. 아무튼 뭐 그건 그거고, 이게 북적에 해당하는 게 흉노래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게 흉노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시베리아 일대에서부터 서쪽 중앙아시아 등지, 그러니까 중원의 북쪽에 있는 애들 대부분의 유목민족을 흉노라고 불렀대요. 그러니까 이게 흉한 새끼들이라는 얘기지. 특히 이 북쪽에 있는 애들이 특징이 뭐냐? 유목민족이잖아. 이게 중국 애들은 항상 유목민족한테 털리고 다녔죠. 흉노, 몽골, 만주족 이런 식으로. 그렇죠? 여기서 여지없이 털립니다. 그러니까 유목민족이 뭐예요? 이게 떠돌아다니는 애들이잖아, 말 타고. 그러니까 자기가 사는 땅이 척박하기 때문에 뭐가 없어요? 곡식이 없단 말이지. 그러니까 이거를 약탈하러 어쩔 수 없이 농경사회를 주로 이루고 있는 곳을 침략하는데, 이러면서도 되게 막 하대했어요. 저거 양젖이나 먹는 누린내 나는 새끼들 막 이랬다고.
중원 애들이, 중국 애들이. 항상 이게 유목민족한테 시달림을 받았기 때문에 이 중국이 중국 내에서 강력한 통일 왕조가 생기면 항상 뭐야? 유목민족을 때려잡으려고 했어요. 때려잡기보단 몰아내려고 했지. 자기 영토 쪽에서 몰아내려고 했어요. 근데 이제 흉노 같은 이런 유목민족의 가장 큰 단점이 있죠. 강점도 있는데 먼저 단점부터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뭐예요? 단합이 안 돼. 뿔뿔이 흩어져 있는 애들이잖아. 그러니까 이게 통합이 돼서 공격을 잘 안 해요. 또 이런 것도 있다. 이 부족이 여러 가지니까 부족이 여러 가지인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반에서도 한 20-30명 되는 반에서도 나하고 안 친한 애들 있잖아. 얘네도 마찬가지라고. 안 친한 애들이 당연히 있겠죠. 부족끼리. 근데 얘네는 부족은 이런다? 터프하잖아. 안 친하면 뭐야? 원수가 돼버려요. 걔네하고 박 터지게 싸워요. 유목민족이 어쩔 수 없이 물론 우리한테 쳐들어와서 우리를 약탈하고 이런 건 좀 신경이 쓰이지만 그래도 유목민족의 가장 큰 단점 단합이 안 되기 때문에 쟤네가 커다란 세력을 규합해서 우리를 전면 침공은 안 한다. 이런 생각은 있었을 거예요. 이런 생각은 있었을 건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게 상황이 바뀌어져요. 왜? 얘네라고 계속 미개하게 살겠어요? 그리고 얘네 쪽에서 뭐예요? 얘네 쪽에서도 일단 걸출한 리더가 한 명 나와서 통합을 하기 시작하면 이건 무서운 일이 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중국의 모든 왕조가 이 통일 왕조를 이루고 난 다음에 가장 큰 숙제가 도대체 저 유목민족을 어떻게 다뤄야 되느냐였어요. 그러면 꼭 요때 누가 한 명 딱 나타나잖아요. 그렇죠. 몽골 때는 칭기스칸. 그 다음에 저기 뭐야 예전에 여진족 같은 애들은 뭐예요? 걔네들 뭐 홍타이지 이랬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이때도 흉노에서 누가 나타나냐? 묵특선우라는 아주 걸출한 리더가 나와요. 유목민족 세력을 규합하는 데 성공합니다. 선우라는 게 뭐냐 하면은 이제 대추장 같은 그런 의미래. 아마 얘네는 왕이겠지. 그러니까. 근데 선우를 오르는 과정에서도 얘도 뭐예요? 한무제하고 비슷해요. 그러니까 물론 한무제는 자기 손에 피를 묻히지 않지만 얘는 자기 손에 피를 묻히면서 형제들 다 제끼고 올라오는 거예요. 얘가. 근데 얘가 좀 무서운 게 뭐냐면 얘가 딱 리더로 됐잖아요. 딱 이거야. 우리의 강점을 살리자. 그 강점을 극대화한 군대를 조직하기 시작합니다. 어느 정도냐면은 흉노 기병 3명이 한나라 기병 100명을 막을 수 있다고 해요. 뭐 이제 야전에서는 절대 이 흉노족을 어떻게 뭐 상대를 못 했대요. 얘네가 이제 유목민족 흩어져 살던 애들이잖아. 그러니까 확 규합을 했다가도 전략에 따라서 확 흩어져요. 그럼 뭐야? 적의 주력을 포착해서 섬멸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유목민족하고 상대할 때 그게 안 된다니까? 왜? 흩어지니까 유목민족의 주력을 포착하기가 힘들어요. 그리고 저 안에 흉노의 왕초가 저쪽 부대에 어느 곳에 있는지 잘 파악하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힘들어요. 포착 선멸이 힘들고 또 보급이 힘들어요. 그러니까 보급을 차단하기가 힘들어요. 왜? 얘네는 유목민족이니까 항상 뭐예요? 군대와 병참기지가 같이 이동하잖아요. 그러니까 가족 구성원이 자연스럽게 병참기지 역할을 하니까 적의 보급선을 끊는 것도 힘들단 말이지. 적의 주력을 포착하기도 힘들고. 한나라 군대가 이때까지만 해도 무슨 기병도 있었지만 아직까지 뭐 전차 같은 거 있죠. 전차 같은 걸로 싸우는 경우가 많았어요. 얘네가. 그러니까 속도도 느린 데다가 포착도 못하지. 얘네 쫓아다니다가 끝나요. 왜? 얘네도 쫓아다니려면 보급품이 있어야 되잖아. 보급선이 길게 늘어지면 안 되니까 어느 정도 작전할 시간 동안의 식량을 같이 가지고 다닌다고. 그게 한계가 한 달 남짓이에요. 그러니까 한 달 남짓 주구장창 쫓아다니다가 식량이 떨어져요. 보급품이 떨어진다고. 그럼 어떻게 해요? 회군해야지. 어쩔 수 없죠, 이거. 그러면서 뭐야? 돌아가는 거 놔두지도 않죠. 어떻게 해요? 계속 히트앤드런 한단 말이야. 이 흉노족 애들이. 그러니까 이게 흉노를 토벌하는 게 말도 안 돼요. 토벌 자체가 안 되고 오히려 솔직히 말해서 안 당하면 다행이야. 안 당하면 다행이야. 더군다나 이제 진나라가 있었죠. 요 한나라 앞에 진나라가 있었잖아요. 진나라가 멸망한 이후에 한동안 내전이 있었잖아요. 중국에. 그 틈에 흉노가 힘을 확 키워요. 한무제 이전에도 네. 흉노랑 뭐 붙은 적이 있나요? 아, 여러분 아시죠? 한나라 고조 유방. 쉽게 말해서 초한제 영웅 아니야. 끝내는 항우를 작살내는 사람이 유방 아니야. 그런데 이 한나라 고조 유방이 흉노를 토벌하려고 해요. 근데 오히려 흉노 땅에 들어갔다가 흉노족의 반격에 직면해요. 그래서 7일간이나 포위가 돼서 거의 죽을 뻔합니다. 이 사람. 그래서 뭐 협상도 했겠죠. 뭐 이렇게 해서
엄청난 굴욕적인 조건을 맺고 겨우 빠져나와요. 유방이. 그로부터는 뭐야? 한 나라가 얘네들한테 조공을 바치는 나라가 되는 거예요. 조공을 바치는 나라가. 그 다음부터는 뭐 얼씬도 못해요. 때만 되면 와서 달라 그러면 그냥 두말 없이 줘야 돼, 얘네가. 그리고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 한나라 고조 유방이 죽고 나서 권력을 누가 차지하느냐? 부인이 차지해요. 여시 부인. 여태후. 중국 역사상 국상 3위 안에 드는 여자예요. 국상 3위 안에 들어요, 이 여자가. 반대파를 완전 씨를 말려버리는 아주 악독한 여자고, 고조 유방의 후궁도 아주 잔인하게 죽여요. 혀 뽑고 팔다리 잘라서 돼지우리에 넣어버리는 여자라고. 아주 악독한 여자야. 근데 이 흉노가 한족을 깔봤어요. 그러면서 국상 3위 안에 드는 이 여태후한테 흉노 추장의 편지를 보내요. 뭐라고 보내는지 아십니까? 내 마누라가 죽었다, 지금. 응? 그래서 나 지금 고독하고 너도 고독하지 않냐? 남편 없으니까. 그러니까 우리 서로 외로운 처지니까 각자 만나서 있는 것 없는 것을 교환하자. 이게 뭔 소리야 이게? 어? 대단히 모욕적이잖아요. 어? 근데 이 여태후가 꼼짝도 못합니다. 아무 말도 못해요, 거기에 대해서. 이런 흉노를 한무제가 전벌했잖아요. 네네네. 그 과정 좀 얘기해 주세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무제가 흉노를 정벌하고 결심합니다. 왜냐하면은 자기도 봐서 알잖아. 맨날 저기 뭐 흉노한테 두드러 맞고 조공 바치고 얼스케 살살살살 저기 뭐야 비위 맞히고 돈 바치고 갔다고 곧 그렇게 해서 어떻게 전쟁을 피하려는 이런 거, 이게 마음에 안 들었을 거지. 왜냐하면 이게 한무제가 16살 때 저기 즉위를 했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16살 때 어땠어? 무서운 거 있었어요? 없잖아. 16살 즉위해서 22살부터 수완을 보였다고 하는 사람인데 10대 후반, 20대 초반에 뭐가 무서워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뭐 무서운 거 있었어요? 10대 후반, 20대 초반에? 학교라는 감옥에서 출석부라는 죄수 명단에 적혀서 우리가 그 압제를 받다가 교실 이대야 한번 하고 나왔단 말이지. 피가 모자라 이러면서 나왔어. 뭐 나왔단 말이야, 밖으로. 뭐가 무서워? 근데 말이야, 이런 뭐가 무서워 이런데 내가 황제까지 됐어요. 무슨 생각 들겠어요? 야, 우리 할아버지부터 계속 당해? 저거 가만 놔둘 수 없다. 조지자. 이런 거지. 그래서 한무제가 이 불행의 악연을 끊기 위해서 대대적인 흉노 정벌을 명합니다. 왜 가만히 있어? 계속 얘기해? 설마? 다음 시간에. 아이, 죄송합니다. 드디어 샤를 구스가 런칭이 됐습니다. 지금 아래 사이트 보이시죠? 여기 보이시죠? 모자, 티셔츠, 그 다음에 요 보온병, 그냥 머그컵 이렇게까지 일단은 요런 라인업이고요. 우리 제작진께서 디자이너분을 모셨습니다. 디자이너분이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의 좀 취향에 맞는, 더욱더 취향에 맞는 제품들을 런칭한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보시죠.